자, 오늘은 특이은하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그 허블의 분류 체계에 했었죠. 근데 여기에 속하지 않는 특이한 은하들, 그러니까 특이은하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특이은하, 활동은하라 부르고요. 우리는 크게 특이은하의 종류를 세 가지, 전파은하, 세이퍼트은하, 퀘이사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이 특이은하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특징들을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중심의 거대 블랙홀로 인해서 은하의 중심부가 매우 밝게 빛나는 은하. 다시 말해서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고 추정을 하고요. 그 블랙홀로 인해서 중심부 주변이 매우 밝게 빛나는 은하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전파나 X선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거는 넓은 방출선으로 나타난다. 여기 전파나 X선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은하들. 세 번째,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은하들. 특이은하는 이런 세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일반적인 은하에 비해서 전파나 X선 영역에서 강한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볼게. 여러분들 눈은 가시광선을 보는 눈이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주변을 둘러봤을 때 보이는 그 이미지들, 그거는 가시광선이 여러분 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망원경 같은 경우는 가시광선 빛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가시광선도 가능해. 가시광선도 빛을 받아들일 수 있고, 여러분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광학 망원경 있죠. 그거는 가시광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시광선 말고 뭐 전파를 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것도 다 볼 수 있어. 그 말은 뭐냐면, 전파를 한번 생각해 볼게. 여러분들 눈이 전파를 볼 수 있는 눈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가시광선으로 볼 수 있는 이미지랑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 와이파이를 사용하나 그러면 전파를 다 이용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에는 전파가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눈은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파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러분 눈앞에 지금 전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파장에 따라서 하나의 이미지를 보더라도 어떤 파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보일 수 있는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특이은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전파나 X선 영역으로 관측을 하면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특이은하라고 말을 해요.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방출 안 했었는데 X선이나 전파로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을 하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이것들은 넓은 방출선의 형태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뭔지 한번 볼게요. 옛날에 했던 스펙트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여러분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죠. 여기에 여러분 이런 검은 선이 나타났네. 이거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 말고 이런 스펙트럼도 있어요. 이거 검은 색깔 바탕에 색깔 줄이 나타났네. 이거 뭐죠? 방출 스펙트럼이죠. 자, 이 방출 스펙트럼을 이용을 할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넓은 방출선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줄을 하나 그었죠. 자, 이거보다 방출선이 이렇게 넓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폭이 굉장히 넓게 나타날 수 있는데, 자, 이거는 뭐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강한 에너지.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면 하나의 줄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넓은 방출선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고요. 자, 이거를 보통 이런 그림으로도 봐요. 에너지가 이렇게 와요. 그럼 뭐 이렇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왔는데, 자, 같은 거를 이제 같은 파장을 보는데 에너지가 좀 적은 것들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은 파장을 봤는데 에너지가 적은 거죠. 다시 말해서 파장이 훨씬 더 넓게 나타났죠. 이거 방출선이 넓게 나타나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이 빨간색보다는 훨씬 더 넓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넓은 방출선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 밝기가 일정하지 않고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니까 보통 은하 같은 경우는 밝기가 일정하게 계속 보여요. 그런데 특이은하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서 밝기가 깜빡이거나 뭐 번쩍번쩍하거나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전파 하나를 보겠습니다. 전파 하나는 이름에서 나오다시피 전파 영역을 많이 방출하는 은하, 전파 은하라고 말을 하고요. 다른 은하에 비해서 전파 영역에서 높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은하고, 그리고 은하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강력한 제트와 로브가 발생을 한다. 이렇게 봐요. 자, 밑에 있는 그림을 한번 이용을 할 겁니다. 자, 전파 은하를 보는데요. 가시광선 영역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가시광선 플러스 전파 영역을 합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 눈으로, 여러분 눈은 가시광선을 볼 수 있는 눈이죠. 여러분 눈으로 이 은하를 보면 왼쪽에 있는 그림밖에 안 보여요. 그러나 전파를 볼 수 있는 망원경과 같이 보고 이걸 합성하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옵니다. 그림이 완전히 다르죠. 자, 이렇게 보니까 강력한 제트와 로브가 보이더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전파 하나가 있고요. 전파 하나를 양쪽으로 해가지고 에너지가 팍 방출이 돼요. 이때 방출하는 이 에너지를 Z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Z가 이 은하에서 출발할 때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에너지는 많았지만 점점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줄어들고 에너지도 적어지겠죠? 그러면서 이 끝에 이렇게 머무르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이거를 우리는 로브라고 말을 해요. 로브. 됐나요, 여러분?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하는 게 아니다. 전파 영역에서 관측 가능한 거다. 이렇게 보고요. 다시 설명을 하면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설명을 하면 여기 전파 하나가 있고요. 양쪽으로 Z가 에너지가 나와요. 그때 이 에너지는 Z라고 부르고요. 이 Z가 나가면서 끝쪽에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속도가 늘어지고 그리고 에너지도 점점 줄어들면서 끝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로브라고 말을 해요. 전파 은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세이퍼트 은하를 볼게요. 세이퍼트 은하는 나선 은하랑 비슷하게 보이지만 나선 은하는 아니야, 여러분. 아까 말했다시피 특이 은하는 허블의 분류 체계에 들어가지 않는 애들이에요. 나선 은하와 비슷하지만 중심부가 주변에 비해서 유난히 밝게 보이는 은하. 이건 아까 했죠. 위에서 블랙홀로 인해서 중심부가 밝게 빛난다고 했었고요. 스펙트럼상의 넓은 방출선이 관측된다. 됐죠? 자, 이걸 밑에 있는 그림으로 볼게요. 밑에 세이퍼트 은하가 있는데 이거 지우고 이렇게 있죠. 세이퍼트 은하가 있는데 가운데 부분에 나선 은하 여기 보이죠? 이거 보이죠, 여러분? 나선 은하. 그리고 나선 은하 중에서도 중심부가 가장 밝게 빛나고 있고요. 미안, 이거 나선 은하 아니고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 보이죠? 나선 은하 형태처럼 보이는 세이퍼트 은하. 이 중에서도 중심 부분이 밝게 빛나고 있고 주변에 이런 헤일로가 둘러싸고 있다. 뭐 이런 형태예요. 세이퍼트 은하. 세 번째는 퀘이사로 갈게요. 퀘이사는 그 이름이 뒤에 은하가 붙어 있지 않아서 그렇지 얘도 은하예요. 퀘이사는 매우 큰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은하들이고요. 매우 큰 적색 편이는 퀘이사가 우리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으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하고 대부분 퀘이사는 우주 초기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 퀘이사는 뭐 적색 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 우주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퀘이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지만 사실은 뒤에 우주론을 할 때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볼 때 퀘이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 과거가 더 중요하지. 다시 한번 볼게요. 매우 큰 적색 편이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옛날에 했던 거 기억나요? 자, 위에 있는 거 이거 가져오겠습니다. 옛날에 적색 편이 했던 거 그거 가져올 거예요. 복사. 오케이, 됐죠? 이게 없어야 되는데. 다시 색칠, 여러분. 색칠하면 돼요, 여러분. 주황 색깔, 그리고 노란 색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처음에 흡수선이 나타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흡수선이 이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네. 이거 뭐죠? 적색편이죠. 적색편이. 지금 빨간색 쪽으로 이동했으니까 적색으로 이동했네. 적색편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때 이거. 그때 이 간격 있죠? 얼마만큼 적색편이 됐어? 라고 하는 이게 적색편이 량이라고 불러요.
자, K사에서 말하는 매우 큰 적색 편의는 뭐냐면 이 적색 편의량이 크다, 굉장히 크다라는 거 의미를 하고요. 이런 적색 편의량이 크게 나오는 특이은하를 K사라고 불러요. 자, 밑에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이거에 대한 설명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매우 큰 적색 편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런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 K사는 위에 말한 것처럼 적색 편의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이건 사실 지금 할 부분은 아닌데 K사를 하면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가져왔어요. 자, 매우 큰 적색 편의는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있으며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적색 편의랑 이거 옛날에 했었는데 이거를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은 뭔가? 이거 우리 어디에 썼냐면 외계 행성계 탐사 방법에서 도플러 효과 이용하는 거 있죠. 거기서 적색 편의량이 무엇이랑 관련이 있는가를 했었어요. 이거는 속도랑 관련이 있어, 속도. 다시 말해서 적색 편의량이 크다, 속도가 크다. 하나 더, 적색 편의량이니까 지금 멀어지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멀어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K사는 적색 편의량이 크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 얘는 지금 우리한테서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어요. 이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는 뒤에 우리가 허블 법칙 할 때 좀 더 다룰게요.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다는 거는 결론만 말하면 우주 생성 초기에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말을 하거든요. 이거는 뒤에 허블 법칙 할 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할까? 그래, 지금 하자. 자, 우주가 이렇게 있고요. 우주가 빅뱅, 여러분 빅뱅 우주는 알죠? 꽁 팽창을 해요. 점점 우주가 커지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주 초반에 딱 예를 들어서 이 K사가 하나 만들어졌어. 이 K사. 그럼 얘는 우주 팽창함에 따라 점점점 멀어지겠죠. 점점점. 그럼 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자, 근데 현재 우리가 얘를 관측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얘 진짜 멀리 있네. 얘 멀리 있는 이유가 뭐지? 그리고 속도가 빠르게 멀어지는 이유가 뭐지? 얘는 초반에 우주가 탄생을 했을 때 우주 초기에 있었다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점점점 멀어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K사는 적색 편의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한테 매우 멀리 있는 것이고, 얘가 멀리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주 생성 초반에는 생성 초반에 만들어졌다가 우주 팽창과 함께 저기 멀리로 지금 밀려난 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K사는 우주가 생성된 초반에 정보들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거는 이제 허블 법칙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배울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충돌은하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이은하랑 별개로 충돌은하, 말 그대로 은하가 충돌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충돌. 은하가 서로 충돌하면서 생긴 은하로서 은하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체가 한꺼번에 압축되어 많은 별들이 한꺼번에 탄생하기도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은하가 있고요. 여기도 은하가 있어요. 어떤 은하든 상관없어. 얘들은 충돌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충돌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은하랑 안드로메다랑 충돌할 수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는 안 되겠지만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은하끼리 충돌하면 어떻게 되지? 폭발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얘들이 탁 가면서 얘들이 서로 만나면서 어디 부분이냐면 이 부분, 여기 있는 은하 이 부분이랑 서로 이렇게 둘이 폭 충돌하겠죠. 폭 충돌할 때 그때 기체가 한꺼번에 압축이 돼요. 그러면서 압축이 되니까 뭐예요? 새로운 별들이 한꺼번에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원래는 별들이 이렇게 듬성듬성 이렇게 있었는데 옆에 별들이 아니죠. 가스. 수소들 이렇게 수소 있었고, 여기 수소 이렇게 있었는데 얘들이 둘이 만나요. 둘이 만나면 수소가 이렇게 엄청 빽빽하게 이렇게 들어차겠죠. 그러면 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충돌 은하에서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충돌을 한다고 해서 폭발을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별들이 훨씬 더 많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방금 했던 이 K사 부분이 조금 어려웠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적색 편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뒤에 있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허블 법칙 할 때 우리가 다룰 거니까 그때 여러분 한 번 더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고생했습니다.